예,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 최영미 시인의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시가 요즘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투 운동이 또 한 번 우리 문화계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로 기억되는 시인이기도 하시죠. 최영미 시인을 잠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이 내용이 다시 좀 이렇게 재조명을 받으면서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나와주실지 몰라서. 근데 아무튼 좀 늦게라도 저희들이 좀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좀 오시느라고. 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출연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네. 그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편안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부탁은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그 시 괴물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풍자시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 시를 발표하시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예. 9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황해문화라는 문예 잡지사로부터 시청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아주 오랜만에 받은 시청탁이에요. 거의 몇 년 만에. 최근 10년간 저한테 메이저 문학 잡지로부터 시청탁을 제가 거의 못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저한테 주제를 한정해 줬어요. 즉 페미니즘 특집이니까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죠. 어떤 시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작가가 아니다.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한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시 안에서 묘사된 것이 바로 이제 성폭력 문제.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좀 오늘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단지 풍자시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시를 쓸 때 내가 누구를 특정 인물인지 모델이 떠올라서 머리에 내가 누구를 주제로 내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써요. 처음에. 근데 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가요? 예술 창작 과정의 특성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혹은 처음엔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에 기반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문학 작품은 시는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죠. 현실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치시키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그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제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구차하고 그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제가 문단 초기에 데뷔할 때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그 성추행과 성희롱을 제가 목격했고 혹은 제가 피해를 받고요. 피해자가 여럿이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그런데 재작년에 문단에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됐을 때 단지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소설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이제 최영미 시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문단 내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반사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그 등단한 무렵에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1992년에 등단하고 첫 시집을 94년에 냈는데 주로 제가 그 사이에 93년 전후로 제가 문단 술자리 모임에 많이 참석했어요. 문단 천년색이니까 이 동네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목격한 풍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정말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문단 이형 모씨인 줄 안다면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그런 그 후회도 많이 정도로? 네, 그 정도였어요. 예.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문단 권력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문단 전체의 문제였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게 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 문인이 젊은 여성 문인이 권력을 쥔 남성 문인, 뭐 평론가일 수도 있고 예. 뭐 시인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죠. 남성 문인이 어떤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술자리든 아니든 간에 그때 거절할 때도 좀 세련되게 거절하지 못하고 좀 거치게 거절하면은 예. 뒤에 이제 그들은 복수를 하죠. 근데 그리고 그런 거절이 뭐 술자리에 나와달라 뭐 혹은 술자리에서 뭐 어떤 성희롱을 이제 거치게 거절을 하면 예. 그들이 이제 편집위원회로 있는 잡지가 있어요. 예. 그 문단에 메이저 문예 잡지가 있는데 문예 잡지의 편집위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시편집 회의를 하면서 그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그 여성 문인에게 시청탁을 하지 않죠. 예.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녀의 작품집이 나와도 그녀의 작품집에 대해서 한 줄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어떤 작품집을 내고 싶어서 그 메이저 문학 잡지를 내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요. 시집 원고나 하고 소설 원고를 보낼 때 그 원고가 채택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녀들의 피해가 입증할 수도 없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작품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녀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근데 그런 그 일이 몇 회 반복돼요. 10년, 20년 반복되면은 예. 그녀는 그 작가로서 생명이 거의 끝나요. 왜냐하면 메이저 문학 잡지에서 그녀의 책이 나오지 않고 예. 어떤 평론도 한 줄도 실리지 않는다면 이건 좀 사실 좀 충격적인 말씀이라서요. 아까 저하고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작년에 그 괴물이라는 시를 청탁받았을 때 출판사로부터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다라고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예. 그럼 혹시 그렇게 오랜만에 청탁을 받은 이유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최영민 시인께서 어떤 요구인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시를 못 쓰셨던 건가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거절했던 그 요구는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문인이 아니에요. 제가 문단에 처음 나왔을 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예, 젊고. 그때 제가 문단 술자리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추행이라고 하나요? 예. 행동을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어요. 이게 성희롱, 성추행 모두 성폭력의 범주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한두 명이 아니고 글쎄. 그리고 그런 그 문화를 방조하는 분위기, 묵인하는 분위기였고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제가 만일에 제가 그들의 어떤 성적인 요구를 거절해서 그들이 나한테 복수를 한다면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예. 아주 여러 명이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서지현 검사를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을 따르자면 그 복수가 예를 들어 인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든가 그 본인이 일정 부분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분야의 경우에. 조직의 문제니까 조직이 세계될 수가 있죠. 예. 서류상 남아있고 증거가. 근데 그렇지만 문단은 그게 불가능하죠. 예. 그냥 일단 문학 작품의 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상품들은 다 가격이 있죠. 뭐 비싼 자동차가 싼 자동차보다 더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예. 문학 작품의 가격은 사실은 소위 문단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평론가나 그런 그 중견 그 문인들이 추천사를 써주거나 뭐 책이 나왔을 때 뭐 서평을 써주거나 하는 식으로 값이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예. 어떤 특정 여성 문인이 그 수많은 그런 권력을 쥔 남성 문인들로부터 요구를 거절하고 예. 그것도 그냥 부드럽게 거절하면 적이 되지 않은데 좀 이 여자가 세련되지 못해서 좀 거칠게 거절하면은 그들은 상처를 받죠. 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하죠.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그러한 거절이 세련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원론적으로 보자면.
아, 그러니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 거절할 때는 옛날에 그 김소월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예. 그 시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내가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만 알았더라면 예. 차라리 세상 모르고 살겠노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를 덜 상처받게 하죠. 예, 그건 저도 알지만 일단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는 그런 상대들에게 과연 세련되게 거절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그렇죠. 또 들기도 그리고 해서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냥 노라고 말하죠. 누가 예.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내가 아, 뭐 어떻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예, 예. 싫어요라든가 뭐 거칠게 손을 이렇게 밀든가 그러죠. 예. 어쨌든 어떤 형태로 거절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표현하신 대로 복수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다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일일이 정도. 제가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문단에서 자기의 위치를 점하지 못했던 그런 여성 여성분들이 피해자들이 아주 많고요. 예, 특히 그 독신의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에요. 예, 문단에 처음 데뷔한 독신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타겟이죠 주로. 예, 그 문단 구조상 참 거절하기 어려운. 거절하면은 바로 피해가고 예를 들면 어떤 여성문이 그걸 문제화해 그런 성추행 당한 거를 그러면 그 여성문의는 나중에 어떤 문학상을 탈 때 문학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예. 일단 후보 그 전에 일단 평론을 하고 이렇게 인구 회자되고 또 대부분 문학 담당 기자들도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신문사 문학 담당 기자들도 일부 가해자였고 성추행에 제가 목격한 그런 문단에서 성추행에 그리고 그들이 그 문학 담당 기자들은 대부분 평론가들 말을 아주 신뢰해요. 지나칠 예. 정도로 해서 어떤 평론가나 뭐 몇 명의 평론가들이 아, 이 작품 좋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같이 예. 평론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2016년 가을에 이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언론에 대한 반성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짤막하게 좀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 이후로는 별로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문단을 떠나서 잘 모르고요. 저는 예, 사실 제가 40살 무렵에 그런 어떤 문단의 풍토의 환멸을 느껴서 예. 제가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 가면서 예. 문단 사교계를 사실 떠났어요. 예. 그 이후엔 제가 거의 문단 사교계 일을 몰라요. 술자리에 간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잘 부르지도 않고 그들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좀 놀랄만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미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